안녕하세요. 찬스 미팅 강의를 맡게 된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홍정래입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 이현진 다야님 강의가 있어서 사실은 살짝 싫었어요. 워낙 강의를 재밌게 즐겁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거 아시죠? 앞에 사람 너무 잘하면 뒤에 사람 부담 많이 되는 거.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강의 주제를 내 꿈을 이뤄준 유사나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유사나로 어떻게 꿈을 이루게 됐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학교 졸업하고 다들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첫 직업은 유치원 교사였는데요. 아이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유치원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유치원 선생님들 봉급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워낙 복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수입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직업군들하고 비교할 때는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세요. 저는 유치원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긴 했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은 급여, 절대 변하지 않는 봉급, 거기서 살짝 지쳐갔는데요. 저랑 같은 해에 대학을 졸업한 다른 친구들,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매해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페이라고 하죠. 열정페이도 서서히 지쳐갈 무렵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 교사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아빠가 하던 일이 뭐였냐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사업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바깥에 외부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금방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아이들 아빠의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쯤 아이들 아빠가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식당 창업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있던 돈과 은행의 대출을 왕창 받아서 정말 크게 차립니다. 그런데 식당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웬만한 직업군 중에 가장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 수입이 만만치 않게 잘 오르지 않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인건비가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건물주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건물주가 아니고 임대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월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대박집 아니고는 식당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주방 이모님들이나 아니면 홀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무단 결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 다음 주부터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영업에 굉장히 많이 차질을 갖게 되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한 달 내내 주말도 없이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가져가는 돈은 너무너무 적었고요. 최저시급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가게를 접게 됩니다. 가게를 접으면 뭐가 남아요? 빚이 남습니다. 빚도 남았고 그때 저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빚을 갚으면서. 음. 그때 제가 유산을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직업은 영업이었는데요. 영업을 왜 선택을 했냐면 영업이라는 직업은 봉급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뛰고 노력한 것만큼 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영업을 선택했고요. 음.
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뛰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이 대전이었는데요. 대전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미팅을 할 때도 이동 시간, 그 10분, 15분이 뭐라고 그 시간을 아끼려고 톨게이트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움직이는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반에 퇴근을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은 꽤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각종 시상이나 프로모션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연말에 시상에서 해마다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영업이라는 직업을 15년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저는 무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남한테 얘기할 때 항상 난 체력은 자신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도 쓰러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쯤 집으로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서 링거를 맞아야 버틸 수 있었어요. 안 그럼 버틸 수가 없었어요. 헤르페스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헤르페스 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흉터가 되게 오래 가요. 잘 낫지도 않고요. 제가 코나 입 주변에 이 헤르페스가 굉장히 자주 났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딱 하려고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대 앞에 서 있으면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가 하는 직업이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약한 편이에요. 시력이 약한 편인데 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열받는다고 하죠.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퍽 하고 터져요. 그러면 눈 안에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거든요. 눈 전체가 다 새빨갛게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막염에 걸렸냐고 이렇게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 핸드백에는 항상 안연고랑 여러 가지 연고들을 수시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노후가 불안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영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딱 입사를 하고 나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입사를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약간 우상처럼 막 뒤에 아우라가 비치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500, 600, 700, 1000 이상 버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분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로 인한 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해, 두 해 나이를 드시면서 개인 매출이나 본부 매출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저의 우상과 같은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한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느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이 일로는 내 탄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겠구나. 현타라고 하죠. 네, 현타가 왔어요. 확실히 왔어요. 불안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노후도 걱정이었지만 저한테는요. 지켜내고 키워야 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싱글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벌어서 양육하고 키웠는데요. 아이들한테 엄마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아주 예쁜 옷을 사서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엄마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탄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직업도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과연 사랑하는 우리 두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 멋진 꿈을 마음껏 펼쳐봐 라고 하는 든든한 엄마가 돼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쯤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던
팀장님으로부터 유사나라는 회사를 전달받게 됩니다. 참 다행이죠. 제가 유사나를 전달받고 나서 유사나에 대해서 알아봐요.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신뢰가 가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너무 훌륭했고요. 제품은 뭐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좋은 영양제를 좀 먹어볼까 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내가 막연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해보고 싶었고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요.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먹고 쓰고 남한테 알리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마르지 않는 소득, 권리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유사나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나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스폰서님 저를 소개해 주신 분들 그 위에 또 상위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권해 주신 책이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죠. 그쵸. 우리는 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계세요. 다들.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든지. 저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다 보면 종래에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다리를 어디에 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올라갔던 그 길이 가난해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다리를 어디에 놓았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요 4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요.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이라고 하는데요. employed, self-employed, 비즈니스, 인베스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 4가지 종류는 다시요.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는데 좌측에 급여 생활자랑 자영업자, 우측에 사업가와 투자가 좌우로 나뉘는데요. 지금 보면은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자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가져다 주지만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우측에 사업가랑 투자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명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기업체를 만들고 그 기업체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가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내가 시간을 쓰든 안 쓰든 내가 투자한 돈이 돈을 나한테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좌측은 푸어, 우측은 리치. 왼쪽으로 일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우측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소시민이 그쵸? 내가 기업체를 만들거나 대기업을 만들거나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면 이제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현금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돈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을 버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근데 현금 10억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이야기가 저의 눈에 확 띄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본 없이 B와 I 사분면에 도전할 기회를 준다라고 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네트워커가 되기로. 그래서 마르지 않는 수입 권리소득자가 되고 싶었고요. 잘 해내고 싶었고 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석세스코어 수료를 하고 세븐앱 수료를 하고 그리고 스폰서님 파트너들과 함께 팀 빌딩에 다녀오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주관하는 주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 관련 책이나 네트워크 관련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님들과 함께 파트너들을 후원하게 되었고요. 스폰서님들한테 의지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 사업의 방향을 알게 돼요. 이 일은 스폰서님한테 의지하면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일이고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파트너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셀러비브 파티 같은 것들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파트너들과 같이 북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송년회 파티도 하고 그리고 승급을 한 파트너들한테 인정식도 같이 해주면서 파트너들과 같이 호흡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승급할 수 있었겠지요. 네, 골드 승급도 하고요. 리더십 서밋이나 그로스나 아니면은 제주도 프로모션 이런 것들 회사에서 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키 리더 파트너분들이 생기셨고요. 그분들과 같이 동반 성장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이그젝 골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데이 행사에서 파트너들과 같이 같은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요. 어워즈 나이트에서 사랑하는 파트너와 또 럭셔리한 파티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30주년 유산화 30주년 미국 컨벤션에 다녀왔는데요. 컨벤션 행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유산화에 대한 확신이 더 아주 강하게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세계 각국의 리더들과 같이 승급 퍼레이드를 하면서 저 사실은 조금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삶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울컥했고요. 감동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 안에서 다들 성공을 꿈꾸고 계시죠? 그쵸? 유산화 안에서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성공의 시작. You can.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고 이 글귀를 저의 스폰서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글귀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아니면 새로운 신규 고객을 컨택하러 나갈 때 I can 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외치고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혹시 하나 둘 셋 하고 카운팅 하면 다 같이 I can 이라고 크게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카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드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머스 카일렐의 글귀를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유산화 안에서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